네, 제18회 의료기계 날 기념식 시작합니다. 오늘 사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료기기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면은 오히려 사족이 될 정도로 워낙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행사 17회 행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5월 29일 정확한 오늘 같은 날이었고요. 작년에 비해 제가 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료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기기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 삶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의료기기의 날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날은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법 제정 공표일을 기념해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분야 종사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아주 뜻깊은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MC로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중요한 게 의료기기의 날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산업의 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이정표이면서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여러와 같은 응원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개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합니다. 와우! 작년에도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또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왜냐면 이제 행사는 좀 즐거워야 되니까 제가 조금 톤을 올려서 흥겹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힘찬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크루 중 하나인 1세대 비보이 크루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탈을 쓰고 한국적인 음악에 맞춰서 비보잉 퍼포먼스를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TIP 크루의 오프닝 퍼포먼스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합니다. TIP.
와, 네, 아주 역동적인 그런 오프닝 퍼포먼스를 여러분께서 함께했습니다. TIP 크루의 무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비보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댄스가 세계 탑입니다. 탑. 우리나라 탑이 세계 탑인데 저는 이제 이 공연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뼈는 괜찮은가? 워낙 역동적인 동작들을 많이 해서 이것도 또 의료기기랑 또 연관이 되죠. 예,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그런 오프닝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국민 의례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무교대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애국가는 생략하고요. 이어서 순국선열미 호국영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제18회 의료기기 날을 맞아서 각 분야, 특히 이제 의료기기 관련자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주인공이고 또 다들 소개하는 게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림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윤 국회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최수진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유경 차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강석연 원장님 함께하고 계시죠.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영규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재모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AI 연구원장 겸 AI 대학 원장이십니다. 정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학교 교수십니다. 손호성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8회 의료기기 날 본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념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건강하고 안전한 삶, 그것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건강이라는 이름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켜온 이름,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내며 의료 현장의 신뢰를 만들어온 존재. 국민의 곁에서 의료기기는 질병을 예방하고 삶을 지켜왔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없던 시절,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 의료기기. 그 시작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 순간들 속에도 의료기기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영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앞당기며 예방이라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갑니다. 의료기기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디지털 혁신과 함께 의료기기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AI 진단, 스마트 기기, 그리고 더 정밀한 기술이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이 앞서 나갈수록 우리는 제도와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산업법, 디지털 의료제품법까지 더 안전하게, 더 정밀하게 의료기기를 위한 법과 제도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현장을 아는 정책이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의 조력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현장을 찾아가고 기업을 지원하며 정책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은 정책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기기는 세계 속의 K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은 전 세계 의료 산업에서 확고한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의료기기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의료기기는 삶을 지키는 약속이자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더 넓게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 의료기기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갑니다.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죠? 의료기기의 중요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더 수직 상승하는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8회 의료기기날 기념식 시작할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유경 처장님께서 기념사로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에 함께해 주신 김윤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그리고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축하해 주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강선우, 김미애, 백종원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영규 이사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크게 축하드립니다. 올해 의료기기의 날은 의료기기법을 개정해서 지난달 4월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의료기기의 날의 법정 기념일 지정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계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는 AI, 로봇 등 디지털 분야와 빠르게 융합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기술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되면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에 맞는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고 또한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WHO와 같이 AI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인 AI 리스 2025를 개최하여 글로벌 AI 분야의 규제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안전성, 품질, 혁신성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산업계, 학계, 협회와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유경 처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기념사하고 제가 오유경 누님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왜냐면 선배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셔가지고 한 번도 꼭 까먹지 않는 그런 이름이셨는데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료기기 협동조합의 이영규 이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존경하는 오유경 시각처장님, 김윤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여러분,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이사장 이영규입니다. 오늘 제18회 의료기기 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의료기기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공로와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과거 대부분의 제품을 외국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국산화를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4,300여 개소, 종사자는 약 9만 명, 생산액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계 통계가 아닙니다. 의료기기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이름 없이 묵묵히 연구와 생산을 지속해온 수많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규제를 충족시키며 세계 시장에 도전해온 제조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2003년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국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급성장해 왔습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5개년 종합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지도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제정해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의 안정성과 허가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초고령사회, 비대면 의료 환경의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형 기기, 디지털 기반 자가진단 및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의료기기 협단체도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및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품질 관리 고도화, 안전성 강화, 국민 대상 교육 확대 등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이면서 또한 국민 건강을 한층 더 높이고 세계 의료기기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의료기기 산업이 존재합니다.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성과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료기기 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협동조합 이영규 이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핵심 멘트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자부심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수준이 글로벌 넘버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제18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서 국회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님, 김미애 국회의원님, 강선우 국회의원님, 백종원 국회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축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는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의료기기의 날이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로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과 공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된 첫걸음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해운동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유경 식약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기와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SC는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 1일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번 제18회 기념식은 뜻깊은 첫 출발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의료기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은 산업계와 보건의료 현장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료기기는 진단과 치료, 예방, 재활 등 보건의료 전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이에 국민의 삶의 만족도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K의료기기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의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인허가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날을 축하드리며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특히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는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료기기는 예방과 진단은 물론 치료와 재활까지 우리 삶의 수많은 순간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의료기기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빗바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의료기기 산업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날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금정구 국회의원 백종원입니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서주신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영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혁신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8회 의료기기의 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혜가 모이고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세계를 선도하는 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날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 김미애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그리고 백종원 의원님까지 네 분의 축하 영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또 바쁘신데도 직접 오신
국회의원 두 분께서 계시죠? 예, 이분들의 축사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윤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첫 의료기기의 날이라 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의료기기 협동조합 이영규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의료기기 산업협회 김영민 회장님,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협회 신동진 회장님, 한국치과 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재모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세계 10위권 시장에 수출로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을 만큼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로봇과 같은 미래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규모가 아쉬운 R&D, 의료기기 R&D 산업의 규모, 의료기기와 관련된 R&D가 전 주기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여전히 긴 인허가 기간, 우리 오유경 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기간이 단축될 필요가 있고, 의료기기 산업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는 정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에서의 가격 책정을 개선하는 문제, 유통 과정에서의 간납제도의 개선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새 정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날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오늘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많은 선후배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법정 기념일도 지정이 되었고 이거는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료기기 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전, 20년 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의사 빼고 다 외국산이다, 의사만 국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핀셋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형 기기까지 다 우리가 외국 거를 들여다, 선진국 걸 들여다 썼었죠. 그런데 불과 지금 이제는 오히려 의료에 사용하는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고, 이런 것들이 직접 산업과 이어져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국민들의 생활의 삶에 깊숙이 녹여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몸에서 흡수하는 것 뺀 나머지는 다 의료기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범위가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아주 작은 벤처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들이 크게 어떤 큰 한 곳으로 모아져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벌써 글로벌 탑 10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런 전환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AI나 로봇과 합쳐진 디지털 기술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창의적인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장애나 이런 재활들을 치료하고 의료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료기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일상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아직도 규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기술을 따라잡을 제도와 법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유계 처장님께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발전 속도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의 정책이나 R&D 자금이나 그런 법적 규제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 동안 바이오 제약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바꿔나가고 또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외쳐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상에서 어렵고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고 국회랑 정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을 도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조 강연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단체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정상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해놓으셔야 가셔도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개인 사정상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야 사진으로 참석했구나 이게 이제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한번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주시고요. 이후에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올라오시니까 지금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감독님들이 엄청나게 또 앞쪽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진 촬영을 위해서 나와 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또 추억하고 하는 이 기념 촬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얼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세요? 예, 결혼식 기념 촬영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카메라를 봐야 됩니다. 본인이 어깨너머로 카메라가 보여야 사진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다 서셨나요? 됐나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쳐드릴게요. 눈 감지 않도록 일단 정샷 활짝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웃습니다. 의려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의료기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네, 대한민국의 의료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YT만으로 화이팅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예. 다들 이렇게 흥겹게 사진 촬영에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의료기기 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종사자분들이 다 함께하고 계신데 눈에 띄는 부분이 4번 테이블에 외국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분이 저 한국말을 좀 잘 하시나요? 오늘 행사를 다 이해하고 계신지. Is everything okay for you? 예, 이게 오늘 행사가 좀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Is everything okay for you? You can understand anything, right? Okay. Later, I can talk to you. 나중에 만나가지고 제가 땡큐라고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외국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한국말로 다 진행이 되니까. 예. 하지만 또 다음에는 외국분들이 더 많이 오시면 또 이렇게 동시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조 강연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뭐 국회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내분들께서는 또 기념 촬영이 중요하니까 요 촬영하시고 또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요분들이 또 가시고 나면 기조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분도 환송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요즘에 워낙 그 다양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실 분들은 가셔야 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불안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가실 분들은 가셔서 본인 일정을 또 소화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의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조 강연을 들을 텐데요.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카이스트 AI 연구원장 겸 AI 대학원장 정송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카이스트 ICT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설립해서 초대 원장으로 카이스트를 세계 3대 AI 톱 학회 논문 수 기준 2024년 세계 대학 랭킹 2위라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AI 연구 교육 기관으로 키우신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송 원장님을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행사에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30분인데요. 특별히 뭐 의료기기나 의료기기 AI나 의료 AI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하진 않았고 도대체 지금 인공지능의 성공의 뒤안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일반인 수준으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한 70년, 80년 정도의 연구 역사를 갖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 처음에는 소위 이제 기호주의 AI라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고요. 2012년이 아마도 기점이 될 텐데 그 이후로는 소위 연결주의 AI라는 연구 방법론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지금의 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결국은 기계에다가 지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최종적인 목표가. 근데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고 또 오늘 행사의 주제인 의료기기 자체가 기계인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지능을 부여하겠느냐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한 걸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관여를 없애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이 오히려 성공한 이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기호주의 방식은 어떤 지식이나 현상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규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 그러면 뭐 다리가 4개 있어야 되고 털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규칙을 적은 후에 그 규칙의 집합을, 인간이 이해하는 규칙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기계에 넣어서 그것을 지능이라고 부른 거죠. 물론 그게 일부 성공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든지 과거의 챗봇 같은 것이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됐는데 곧바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도 그 예외 상황에는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 즉 knowledge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디스크라이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지능이 쌓이는가, 인간의 뇌를 열어보게 됐고, 뇌 안에는 이와 같이 뉴런과 시냅스라는 뉴런을 연결하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의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기계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인간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처럼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 즉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니까 이 수학적인 모델에 깨달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되겠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저 연결선에 사실 숫자들이 다 맺혀 있는데 그 숫자가 데이터를 보여주면 정답으로 찾아지는 과정이 소위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이 성공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간이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계 안에다가 저런 인공신경망이라는 수학적인 모델을 놓고 데이터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인간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여전히 자기가 아는 바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속에 있는 특징을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찾아서 그 특징을 가지고 기계를 가리키려고 했어요. 학습을 시키려고. 또 인간이 개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20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합성공 식형망이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2단계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곳에서 특징을 찾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동화해서 하도록 하는, 인간을 또 배제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관여를 없앴더니 갑자기 엄청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구조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의료 영상에 쓰이고 있는 CNN이라는 네트워크가 바로 지금 2012년에 이정표적인 사건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성공에 기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다뤄야 되는, 지금 가장 맨 처음에 있었던 거는 시각적인 분류 문제에서 성공을 했죠. CNN, 합성곡 신경망이. 다양한 문제의 사람들이 적합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찾아내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과정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했고 큰 성공들을 거둬왔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성신경망 네트워크가 시각지능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뒀었고 또 RNN 또는 LSTM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기계번역 같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고 사건으로 일어나는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 어떻게 하면 바둑을 제일 잘 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도 태어나고 그런 방법들이 성공을 각자 거둬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모델 기반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각 기계에다가 주고 싶은 지능마다 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그거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의 이 몸값이라는 거는 주어진 문제에 잘 맞는 인공신경학 모델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정제된 데이터를 잘 모아서 학습시키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비싼 샐러리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기계 번역을 위한 자연어 처리 문제.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계 번역이라 그러면 언어는 연속적인 데이터잖아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학 모델로 트랜스포머가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공지능의 문제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다 시퀀스 오브 데이터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개발했던 나는 너를 사랑해는 단어의 연속이지만 사실은 영상을 CNN으로 달아왔지만, 합성곡 신경망으로 달아왔지만, 저거와 같이 순서를 정해서 작은 패치들의 연속적으로 늘어나면 이것도 연속 데이터이죠. 바둑을 두는 것도 바둑판의 상태가 있고 다음 수를 두고 잘 뒀다 못했다라는 피드백이 돌아오고 하는 것들도 보면 연속 데이터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든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 또 다 연속 데이터. 해보니까 이 트랜스포머가 이 다양한 데이터 모든 것에 대해서 기존의 모델들을 손쉽게 이기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 덜 중요하게 됐어요. 문제에 맞는 모델. 왜냐하면 모델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이 된 거죠. 트랜스포머라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모델은 어느 정도 통일화되고 어느 인공지능 문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찾아내서 집어넣을 수 있는가. 따라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정표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오픈 AI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머 노드를 놓고, 다 좋아. 이게 언어 문제에도 적용되고 시각적인 문제에도 적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트랜스포머가 다 쓰일 수 있는데, 왜 자전거를 한번 가리키면 인간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차이를 조금만 설명해 주면 곧바로 오토바이도 타는데, 왜 이놈의 인공지능은 자전거를 한번 가리켜주고 오토바이를 가리키면 왜 원점부터 다 그 지루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가리켜야 되냐? 왜 다 이렇게 모든 걸 원점부터 가리켜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단계까지 무슨 특별한 지능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이 뇌에 쌓여가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전학습 기간이 있은 거죠, 소위. 그런 사전학습으로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가리키고 오토바이를 가리키면 원점부터 안 가리켜도 빠르게 배운다라는, 소위 이게 이제 전이학습이라는 말로도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고 아주 재미난 GP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GPT한테 무슨 특정한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세상을 다 가리켜보자. 뭐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위키피디아 데이터와 10,000권이 넘는 디지털북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에다가 텍스트로서 세상을 무조건 가리켜 본 거예요. 사전학습 시켰습니다. 그게 2027년에 17년부터 2020년에 나오게 된 세상을 텍스트로 배운 GPT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얘는 특정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세상을 깨우치게 한 거예요. 사전학습 시킨 거예요, 텍스트로. 그랬더니 얘가 놀랍게도 세상을 정말 깨우친 것처럼 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한 것처럼 이게 이제 생성형 AI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I went to the라는 인풋을 줘놓으면 얘가 이런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저희 확률적이라고 했는데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에 가장 높은 단어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학습하는 건데요. 조건부 확률을. 다음 단어는 스토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높은 확률로 뱉어내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이 스토어를 인풋에다 합칩니다. I went to the store. 그러면 걔가 다음이 in the night이 될 걸 알고 다음 단어는 in을 뱉어내요. 다시 in을 입력에다가 넣으면 the를 뱉어내고 the를 다시 입력에다 추가시키면 night이라는 단어를 내놓는 이런 아주 단순한 작업, 아주 코어 기능 하나를 하느님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이게 GPT인 거예요. 세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키워보고 더 가리키기 시작했더니 얘가 뭐 요약도 하고 무슨 Q&A에 답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학 문제도 푸는 것 같고 등등등등 여러 일들이 놓이면서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키웠고,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하나 또 중요한 작업이 있었어요. 2020년에 GPT-3라는 거를 사전 학습시켜서 세상을 알고 있는 놈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질의응답을 인간하고 해보면 영 불편한 답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고, 그리고 틀린 것 같은 말도 많이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인간 사회에 맞지 않는 답들을 막 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2020년에 나온 GPT-3라는 사전 학습된 LLM에다가 인간 발런티어들을 구해가지고 대화를 계속 시킨 거예요. 이런 질문을 물어보고 이런 답이 오면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안 돼. 그 답 마음에 안 들어. 이 수작업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세상을 깨닫고 있는 애를 인간의 가치에 정렬되도록 추가 학습을 시켰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챗GP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챗GPT에다 물으면 제법 인간의 가치에 부합되는,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전 지식을 밑바닥에 깔고, 사전 학습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밑바닥에 깔고. 그런데 이 수작업이 비싸겠죠. 지금은 사실 뭐 먼저 나가는 얘기지만 이 평가를 해주는 것도 인간이 하지 않아요. 대화를 시켜서 맞아 틀려를 사실은 요즘은 인공지능이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텍스트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텍스트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뭐 I love you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챗GPT에든 텍스트가 들어가잖아요. I love you.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실제로 목소리도 같이 중간에 오디오도 같이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I love you라는 텍스트만 들어가는, 텍스트만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냥 I love you라고 믿겠죠. 그런데 사실은 I love you라고 말하면서도 싫어하는데 뭐 어떤 이유로 I love you라고 어거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진짜 사랑해서 I love you라고, 이거는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모델리티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제가 하나 예로 든 겁니다. 세상을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모델리티들이 오디오나 비디오나 다양한 모델리티들을 이해해야만 정말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만든 GPT를 그래서 뭐죠? 사전학습을 텍스트로 이해한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LLM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반 모델이라고도 해요. 파운데이션 모델.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점점 멀티모달화되는 거죠. 모델리티를 다양한 데이터.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GPT-4고 여러분들 많이 또 사용하시는 제미나이까지 오게 돼서 다양한 모델리티를 가지고 세상을 가리킨 인공지능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출시되고 하루가 바쁘게 여러분들 보통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 요즘 웬만큼 관심 있으신 분은 인공지능 한 대여섯 개씩은 깔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 얘기 좀 잠시 해드릴게요. 챗GPT는 아까 말한 시냅시스가 수학 모델을 기계에 넣었는데 그 수학 모델 찾아야 되는 수학 모델은 숫자가 하나씩 달려 있었고 그 숫자를 찾아내는 게 학습이라 그랬는데 그 연결선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800억 개 정도예요. 챗GPT. 1800억 개의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학습 과정이고 그래서 GPU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멀티모달로 가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더 커지겠죠.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 연결선이 GPT-4 몇 개였을 것 같아요? 1조 개입니다. 1조 개의 변수를 찾아내야 되는 학습 과정이에요. 제미나이는요 8조 개입니다. 8조 개의 변수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난이도의 학습이 된 거가 지금 요즘 투자가 많이 들어간.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자, 가운데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뭐 챗GPT 같은 LM일 수도 있고 제미나이 같은 멀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일 수 있어요. 이게 AI의 생태계의 중심이란. 그래서 제가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세상을 깨우친 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 원점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소위 파인 튜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사후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료기기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세상을 알고 있는 이 가운데 파운데이션 모델의 머리를 조금 더 추가로 학습시켜주면 의료기기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즘 국가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1상, 2상, 3상의 실패 데이터들이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세상을 이미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에다 추가로 학습, 파인 튜닝 시키면 그게 제약 LLM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세상. 그러니 이쪽 오른쪽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으로 엄청나게 각 분야에서 각 산업군에서 엄청난 AI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을 보실 수가 있죠. 얼마나 중요한 모델이 되겠어요. 저기 가운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에이전틱 AI라고 요즘 AI 에이전트로 가는 길의 한 축인데 또 다른 중요한 생태계가 왼쪽에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킹닷컴에 따로 들어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 며칠 후에 하셔야 되는데 홈택스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마다 소위 쿠팡에는 매일 들어가실 거고 이렇게 각각 들어가시는데 이제는 자연어를 얘기하는 이 가운데 LLM과만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위 이런 기존에 있는 인터넷 플랫폼들은 결국 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스킬, 기술 하나의 툴로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하고만 대화를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여기에다 비행기 몇 월 며칠 어디 가는 거 예약해줘라고 LLM한테 얘기하면 걔가 옆에 있는 툴을 불러서 실제로 예약하는, 그러니까 나의 에이전트가 되기 시작하는 이 양쪽이 생태계의 중심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지점에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은 구글로 대표되는 또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엄청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에 어떤 이거를 향유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의 날씨가 뭐야 그러면 저는 몇 월 며칠까지 데이터로밖에 학습이 안 돼서 뭐 답을 못합니다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 LLM 파운데이션 모델과 검색이 연결이 됐어요.
특히 뭐 빙이라든지 이렇게 원래 검색기들의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서 또 기술적으로는 렉이라는 방식인데요. 뭐냐 하면 이제는 제가 오늘의 날씨를 물으면 이거는 날씨고 내가 기상청 웹사이트를 검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순간에 그런 관련 데이터가 있는 곳 또는 그게 렉이라는 방식으로 나 식약처 안에 있는 나의 로컬 DB에 가서 관련 데이터를 긁어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과 합쳐서 답을 내놓는, 즉 인공지능과 검색이 결합되는 걸로 발전돼 와서 훨씬 더 파워풀해진 거죠. 자, 제가 인공지능의 왼쪽 생태계에 플러그인 스킬이라고 해서 대단히 많은 툴들이 뭐 수학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홈택스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부킹닷컴, 에어비앤비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니까 저는 나의 비서가 생긴 거예요. LLM만 상대하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게 바로 이제 LAM이라고 불립니다. Large Language 모델에서 Large Action 모델이라는 걸로 인공지능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주고 말만 떠들던 인공지능에서 이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맥가이버가 돼주는 거죠. 지니가 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I 에이전트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LLM, 액션과 연결되는 것이 로봇이나 자율차에 탑재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피지컬 AI.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행동까지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휴머노이드고 그게 자율차인 형태로 넘어가는 두 가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딥시크로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려요. 추론 모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너무나 큰 성과를 거뒀지만 사실은 투자나 전력이나 여러 이유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더 사이즈를 키워서 투자를 해도 가리킬 데이터조차가 이제 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만 개발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다가 딥시크로 대별되는 또는 뭐 O3로 대별되는 이런 식의 리즈닝 모델이라는 걸 생각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한테는 무슨 질문을 딱 하면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느 답을 내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 거 생각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잠시 포즈가 느껴지시죠, 생각하면. 그런데 이러면 챗GPT 같은 놈은 딱 물으면 무슨 뭐 암기해 놓은 답을 내놓듯이 그냥 무슨 생각의 과정이 없이 답을 내놓는데, 그 생각의 과정을 집어넣자. 그 생각의 과정을 넣음으로써 무작정 키워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해서 즉답을 내놓는 식의 인공지능 개발 방식에서 규모를 더 키우게, 그만 키우고 웬만큼 가르쳐 놓은 이후에는 좀 생각 좀 하고 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그럼으로써 비용도 절감하자, 개발 비용도. 이 모델이 추론 모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